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중간에 기침 나오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나인테크 23년도 실적 점검이랑 컨센서스 한번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고 미국의 포드 그리고 GM 같은 경우 전기차 양산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3사 현황 한번 보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실적 점검 그리고 컨센서스 검토해 볼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의 투자 규모 및 미래 전망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완성차 업체를 말씀드렸냐면 완성차 업체가 전방 산업이잖아요. 완성차 업체의 작업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배터리 3사의 작업량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인테크의 작업량도 줄어들고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3사의 현황은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23년도 실적 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자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실적 먼저 점검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맨 마지막에 내용 정리할 때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는 걸로 할게요. 우선 나인테크의 과거의 현황도 중요하니까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출액은 752억에서 1230억까지 대략 380억 정도 올랐죠. 성장률은 50% 정도였고요. 5년 동안 50%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1년도만 적자였고, 죄송합니다. 2023년도도 적자였네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흑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더 보고 싶은 거는 부채 총계 쪽입니다. 부채가 2019년도 370억에서 2023년도까지 1687억으로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5배나 늘었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99억에서 902억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한번 잠시만 볼게요. 지금 현재 750,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65억, 33억, 그리고 52억,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 23년도도 적자죠. 그런데 이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로는 자본금을 상승시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주주로부터죠. 주주로부터 현금을 지원을 받아서 자본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총계 쪽도 451억, 562억,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346억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크게 했다. 혹은 차입금을 많이 차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한마디로 타인 자본,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 같은 데에서 차입을 해왔고, 그리고 주주로부터 유상증자 등 혹은 전환사채에서 권리 청구로 해서 자본으로 넘어가게 된 경우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늘렸고,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건 하나가 있죠. 바로 주주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전환사채 유상증자 등을 좀 계속 하다가 보면 주가가 희석이 돼요. 주가가 희석이 되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있으면 보통 분모는 주식 수가 되겠죠. 주식 수가 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분자는 적정 주가라고 하면 EPS에서 곱하기 15를 때리든지 아니면 BPS에서 곱하기 1.2 정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내요. 근데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게요. 원래 주식 수가 100이었습니다. 근데 EPS가 한 20이었다고 할게요. 20이었는데 적정 주가는 곱하기 15죠. 그럼 3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식 수가 100인데 유상증자랑 그리고 전환사채 등으로 많이 주식 수가 시장에 유통이 돼요. 그럼 플러스 50이 돼요. 근데 이제 EPS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곱하기 15로 하면 300이죠. 주식 수가 아니라 주가는 2가 되죠. 이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상증자랑 전환사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주주 정책들인 거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방금 100 더하기 50이었잖아요. 그죠? 100 더하기 50이었는데 주가는 300으로 그대로 있다고 칠게요. 15, EPS 20 곱하기 15 하면요. 근데 이 주식 수를 늘리면서 유상증자입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인데 이 50을 늘리면서 설비 투자를 늘려요. 애초에 이렇게 유상증자 하는 이유는 설비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빌려달라는 그런 의미가 크잖아요. 설비 투자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 설비 투자 덕분에 매출이 올라요. 매출이 오르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오르겠죠. 영업이익이 오르면 이 EPS가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투자가 완료돼 가지고 이 EPS가 600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50이죠. 그럼 주가는 4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가가 3이었다가 맨 처음에 상승자 하기 전이요. 여기에서 2가 되죠. 그 뒤에 설비 투자가 성공해서 매출액이 늘면 4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냐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냐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운영자금 혹은 이제 돈을 빌린 거에 대한 타입을 상환한 이런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할 때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그러면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하펙스, 하펙스가 바로 설비투자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다고 했었을 때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에 조금의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부채 총계 전체랑 비교하세요. 항상 부채 총계가 2배 늘어났고 50% 늘어났고 또 50%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동안 이때 빼고요. 이동안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운영 자금을 위해서 썼다. 혹은 세무를 상환하기 위해 썼다. 그러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 라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 투자에 크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통한 미래의 매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예,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할 때 이 설비 투자가 정확하게 수익이랑 이득으로 연결이 되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요. 바로 전방 산업을 봐야 돼요.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매출로 직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수요를 보는 건 항상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면 아이테크의 전방 수요는 어딜까요? 바로 배터리 3사와 그 앞에 전방 산업인 전기차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2035년까지의 배터리 장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한번 볼게요.
2035년 95조 원까지 시장이 커진다. 그거는 바로 배터리 장비이고, 바로 나인테크가 이런 배터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올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거든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필수적인 신증설 투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하겠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보고 투자 규모 집행 및 속도로 조절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에 얼티엄 셀이라고 합작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동되기 전까지 아직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인테크는 여기 선택과 집중에는 포함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보려면 증빙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배터리 3사에 핸드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 조금만 하겠습니다.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장비 밸류 체인이거든요. 여기 보면 초기 공장 설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극 공정이랑 그리고 조립 공정 쪽이거든요. 화성 공장이랑 죄송합니다. 자동화 검사 쪽은 공장 다 완성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라미네이션 조립 공정 안에서 라미네이션 쪽은 나인테크 있죠. 그리고 스태킹 쪽으로도 나인테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나인테크가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필수적인 신증설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나인테크 확률이 있고요. 지금부터 할 부분은 솔직히 나인테크랑 관련은 없습니다.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대부분은 납품을 하거든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내용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비우호적인 업황에 대응하고자 투자 안 한답니다.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하지만 삼성 SDI는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헝가리 및 말레이시아 공장, 미국 합작 공장 신규 건설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 SDI에 공급하는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원익 P&E가 있겠죠.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주고, 그리고 뭐 삼성 SDI에도 주고 이런 업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서도요. 어쨌든 삼성 SDI 쪽으로 납품하는 장비 업체는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P&E는 제가 오늘 또 제가 찍을 예정입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 3사 가운데 삼성 SDI를 제외한 두 곳은 올해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는데 나인테크는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다가 요약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의 피셜 혹은 저의 분석에 따른 부분이라서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분석한 내용이고 참조 사항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3사 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완성차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쪽 보면 지금 현재 포드 전기차 쇼크가 있어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주문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은 초긴장한 상태고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포드 전기차 배터리 주요 업체사인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포드가 전기차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배터리 주문을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최근 배터리 공급 축소 물량을 채우지 못해 완성차 업체에서 수천억 원을 보상받기로 한 한국 배터리 업체는 향후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타격이 더욱 확산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거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기사고, 그래서 "관광산업이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는 일단은 넘기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입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단순 공급사 입장이어서 주문량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수요 공급 사이클에 맞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죠. 다만 SK온 관계자는 "포드의 배터리 주문 축소에 대해 SK온은 해당 사항과 관련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현재 현금 보유량도 많이 없고요. 그에 비해서 카펙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 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온은 "해당 사항과 관련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신빙성은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포드가 현재 상황이 안 좋으면 매출에 큰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SK온에 대한 신뢰가 좀 약간 쪼금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좋습니다. 포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게 삼성 SDI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전기차의 수요는 매우 떨어졌는데 하이브리드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삼성 SDI 쪽은 좋고요. 그러면 삼성 SDI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금 한 몇 달 동안은 유리한 부분을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기술 준비를 잘하고 생산 공장을 구축하며 대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 쪽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안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내포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장기적인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차 전지 이제 공정별 투자 비중을 한번 가지고 왔고, 나인테크가 배터리 장비 시장이다 보니까 장비 시장 전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공정별 투자 비중은 전극 공정이 제일 높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나인테크는 전극 공정이 아니에요. 조립 공정 쪽입니다. 전극 공정에도 물론 들어가는데 주력은 조립 공정 쪽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장비 시장 전망은 2024년도 현재랑 비교를 하면 2027년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70% 정도의 상승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장비도 괜찮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때 살아남는 업체들이 좋은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는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정말 진짜 안 풀리면 2025년까지, 이때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미래는 밝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오늘 영상 중에서 DA테크 쪽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 회사가 살아남기만 하면 좋은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